갈등이 있다라는 거는 누가 갈등을 일으키는 건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중진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원래는 이준석 대표한테 조금 우호적인 그런 의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갈등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준석 리스크가 개딸 리스크를 넘어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는 그 리스크를 좀 넘어서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무래도 갈등이 계속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윤리위원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변론이 나든 그러니까 징계가 있든 혹은 뭐 징계가 없든 간에 그래도 분명히 또 갈등이 있을 거라고 의원들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무한으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박 기자님 설명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개딸 리스크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리스크냐 이렇게 같이 저울에 올려놨어요. 저희가 윤석 대표는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합니다만 개딸은 한 번도 인터뷰한 적은 없어요. 최영재 기자님 맞습니까? 개딸 리스크보다 커 보입니까? 그렇게 막 보이진 않고 오히려 지금 이준석 대표 리스크보다는 민주당에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가 더 크게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번 해요. 여단을 보면 예, 왜냐면은 그 도스태핑 때 자꾸 그런 뭔가 엇박자나는 발언들이 있고 경찰 문제라든지 뭐 여기 고용노동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지금 뭐 리더격 대통령도 그렇고 대표 중심으로도 또 이렇게 좀 갈등이 있으니까 사실 그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되긴 하는데 옆집도 싸움 구경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국정 혼란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국민의힘이 빨리 좀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준석 대표 흰머리 새가다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전재수 의원이 제일 애국자냐 머리 하얀면 나 걱정 많이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손오공이나 지금 표를 3개 딱 꼽아서 불면 말이죠. 윤핵관, 안철수, 윤리위 이런 난제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씩 보면 대표적으로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어제 본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미래혁신 포럼 행사를 열었어요.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중 56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게 친윤만 모였다고 보기엔 규모가 컸는데 어떻게 좀 이 행사는 진단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인 건 사실이고요. 네네. 저희도 이게 민감하다 보니까 숫자도 굉장히 꼼꼼하게 네. 셌거든요. 처음 셌을 때는 56명. 그러니까 사회자가 불러준 의원들의 숫자가 56명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장제원 의원실에 물어보니까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연인원. 네, 그래서 58명이라고 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사들 아마 찾아보시면은 56명이라고 보도된 데도 있고 58명이라고 보도된 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장제원 의원실에 그런 입장에 따라서 공식 58명으로 따라. 썼고요. 58명이라고 하면은 115명 중에 과반이 됩니다. 네네. 과반이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게 상징적으로 얼마나 많은 건지 어제 일정을 봤을 때 더 드러나는 게 어제 의원총회가 그러니까 네네.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의총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 30여 명 정도가 왔어요. 근데 이 포럼에는 58명이 왔다라고 하니까 의총보다 많이 모였네. 의총보다 훨씬 많이 왔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런 점을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의총보다 더 많이 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허은하 의원, 허은하 수석 대변인도 이 포럼에 갔는데 허은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좀 불리고 있잖아요. 항상 같이 다니기. 이런 것들도 좀 인상적인 장면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민들레 모임 이제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 출범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격을 당하면서 그 대체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 포럼에 왔잖아요. 민들레 모임은 사실은 당정대 오픈 플랫폼을 표방을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견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네네. 왜냐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적 라인에 있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이런 좀 비공식적인 라인이 가동되는 걸 원치 않았을 거거든요. 여기에 좀 힘이 실리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초청 강연자로 왔어요.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자, 어떤 메시지가 나왔고 이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너무 대통령만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좀 쏟아냈고요. 뭐 여러 가지 혁신해야 되는 방향들 그간에 제시했던 내용들 꾸준히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그보다 조금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보자면은 장제원 의원은 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불렀을까? 이 부분에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고 주목을 하는데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라면 이준석 대표 고립 효과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때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선 후보, 현재 대통령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지점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데려올까 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삼위일체였거든요.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셋이 다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였고, 즉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종의 연맹, 같이 연맹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부르게 되면서 그 그림이 좀 해석이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이미지를 많이 좀 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원래는 김종인 전 위원장 많이 맞섰던 그런 인물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그런 그림도 좀 흐릿하게 할 수 있고요.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갔느냐, 요거는 뭐 추정일 뿐이긴 하지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야 원래 민주당에도 갔었고 국민의힘에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 아마 큰 의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실세의 포럼에 내가 초청항인자를 가서 쓴소리도 할 수 있다. 대통령만 바라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럼 최 기자님, 김종인 전 위원장, 사실 민주당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인사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도 좀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자, 지금 박 기자님이 아주 예리한 분석을 하시다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별 생각이 없이 갔을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련한 정치인의 면모라고 보여지고요. 네. 왜냐면은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주로 비판을 많이 했지, 김 위원장 장모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기억에 공개적으로 안 김 했거든요. 위원장 시절에는 장제원 의원이 엄청 흔든다고. 네. 그때 이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현재 이제 권력의 또 중심부에 있는 여당 관계자들과 척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르신들 또 부르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한동훈 법무장관 향해서 생각한 얘기도 던져놨으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 흰머리카락 안철수 의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안희정과 이 대표가 최고위원 인선이 있고 서로 양보고 할 수 없어요. 평일식인데 지금 어제 장제원 의원의 이 포럼에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했고 예정이 없던 축사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간장 한 사발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속이 타나보다. 장제원 의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박 기자님 좀 해석해 주세요. 간장 한 사발 뭡니까? 일단 간장 한 사발은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 면으로 취재를 해봤을 때 확실한 해석은 이제 우리 간보는 안철수 의원의 간자하고 네. 장제원 의원의 장자를 합쳐가지고 간장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걸로 정설처럼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안철수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은 모른다라고 했느냐? 이제 기자들이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사실은 안철수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의 연합론 같은 거는 취재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많이 들었으나 실제로 기사화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확실한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지금 포럼에 간 건 있지만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에 앞서서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협상하고 이런 과정들은 좀 있었지만요. 대선 단일화 때 장제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연합한다라는 뚜렷한 네. 움직임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던 거는 장제원 의원이 세력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지명도가 높으니까 네. 인지도가 높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다음 당권에 도전을 할 것이다 이런 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기사화는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간장이라는 표현을 딱 써서 두 사람이 연합할 거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게 되면 앞으로 안철수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뭔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면은 그 프레임이 바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는 모습을 좀 안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응을 하면 할수록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고 결국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미리 사전 견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지뢰를 딱 깔아놨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좋아요. 쭉쭉 가보죠. 이준석 대표의 세 번째 흰 머리카락 윤리위입니다. 윤리위 이게 지금 심각하죠. 7일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자, 윤리위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마찰이 좀 했다 안 했다. 지금 진실공방이 있어요. 청와대는 부인 그리고 이게 이준석 대표는 뭔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네. 애매모호한 사실 확인 여부가 어렵다.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미가분 상태예요. 네, 왜냐면은 일단 이준석 대표 쪽에도 물어봤는데 자기들이 할 얘기가 없다라 그래요. 그게 사실은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가정에서 혹시 만났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맞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이건 지실 공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윤리위를 앞두고.